전업주부면 아파트를 가질 수 없나요? 왜 가질 수 없냐? 내가 이 가사노동이 얼마짜린데, 네, 그러면서 내가 투자했는데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면 돼, 이혼.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자주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이맘때쯤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화제가 됐던 컨텐츠가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컨텐츠가 뭐냐면 실제 제 친구 사례였어요. 제 친구가 신촌에서 신축 아파트를 당첨돼서 살다가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한 거죠.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2023년에 소명이 왔으니까 한 2022년 정도에 갈아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일 때, 강남 아파트가 바닥일 때 정말 잘 갈아탄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제 친구는 이제 그냥 가사,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제 육아하고 살림하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상장을 한 해 만에 정도로 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니까 집을 거의 못 들어오고 거의 전국을 출장 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 친구는 이제 살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사실 이거 아파트 당첨도 제 친구가 한 거예요. 왜냐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신혼부부 특공으로 해가지고 소득도 낮고 그땐 돈을 잘 벌어올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신촌에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와 막 이렇게 당첨 그때는 돈이 없어도 다 계약금만 있으면 다 분양이 되던 시기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신촌 가서 살고 근데 그 집이 7억짜리인데 한 15억까지 올랐을 거예요. 네, 들어가 사니까. 근데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15억 정도로 팔았는데 이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청약하고 물론 돈은 대금은 남편이 벌어서 냈지만 이거 내가 청약해서 내가 했으니까 이 차액만큼 이 7억은 내 돈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30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때 제 친구가 본인 명의의 돈으로 이제 6억을 쓴 거죠. 자기 명의 돈 6억, 그 다음에 나머지 돈 이제 남편 돈으로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1년이 지나고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아파트를 샀냐.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레터를 받고 놀래가지고 캐나다에 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카카오톡 보이스로. 야, 이거 국세청에서 뭐가 왔는데 나한테 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자금 소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얼마를 너 앞으로 했냐 했더니 6억을 했다고 해서 그럼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냐면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얘가 또 센스 있게 또 6억만큼만 또 받았네? 그래가지고 증여세가 없는 구간은 또 그냥 호명해가지고 하면 돼요. 가산세 없이. 그래서 배우자 증여 신고를 해가지고 잘 넘어갔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 개인 블로그에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인스타 하던 거에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썼는데 전업주부면 아파트를 가질 수 없나요? 이 한 장으로 하루에 조회수가 몇십만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몇십만 뷰 나온 이유가 전업주부 분들이 왜 가질 수 없냐? 내가 이 가사노동이 얼마짜린데 네, 그러면서 내가 투자했는데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억울한 거죠. 왜냐면 내가 청약했어, 내가 그거 다 붓고 뭐 하는 거 계약하고 다 했어, 아파트 강남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내가 다 알아봤어, 남편은 야 집 주소 불러줘 해가지고 그날 그냥 문만 따고 들어왔어, 내가 다 살림하고 내가 이거 다 아끼고 해가지고 내가 다 절세하고 해가지고 내가 재택한 건데 이거 왜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현실이 이래. 우리나라 현실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번 돈만 인정돼요. 언제?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내가 세금을 낸 돈만 인정돼요. 근데 전업주부 세금 무슨 세금 냈죠? 네, 안 냈죠? 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남편 이름으로만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나 억울하다. 그러면 배우자 증여 6억. 10년에 한 번씩 6억씩 증여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찬스를 써가지고 6억씩 증여받으시고 나는 6억 갖고는 성에 안 찬다 그러면 10억 증여해달라고 하세요. 10억 증여해봤자 이제 6억은 세금이 없고 4억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내시면 돼요. 7천만 원 정도 나라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10억에 대한 자산은 내 앞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랑 같이 집을 살 때는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요 하신 분들은 옛날에 집을 사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지금 2026년이잖아요. 제 친구가 샀을 때 2022년이거든요. 2021년은 다 이미 조사가 돌아서 추후에 소명하라고 연락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압구정에 사신 분들 소명하다가 그 금액이 넘어서 증여세, 추가 가산세까지 내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기 하실 때 배우자 소득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공동명의를 취득하실 때는 그 지분만큼만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만약에 매수를 집을 한 채를 하시면 각각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각각 한 장씩 쓰셔야 돼요. 그 한 장에는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차용하는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가 굉장히 손해보는 구조죠. 왜냐하면 전업주부로 하면 일의 강도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내가 이걸 살림을 잘 해가지고 아이도 잘 키우고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정 못 받는 거죠. 네, 가치를. 그런데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면 돼, 이혼. 이혼하면은, 네, 또 분할 재산 또 해줘요. 분할 소송하면은.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한번 이혼하고 다시 만나시던지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고 하시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부부, 이제 신혼부부, 특히 결혼을 이제 막 하시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이제 돈이 나뉘어져 있어서 왜냐면 자기 자금이 딱 명확하게 있잖아요. 아직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경제권을 다 갖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걸 나눠서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서로 얼마를 이체했고 얼마를 주고받았고를 다 이제 내역서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다 세분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실 거다. 그러면 각자 통장에서 각자 자금을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거는 비싼 아파트만 자금 소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비싼 것만 내는 거 아니라 조정지역은 다 내야 되고 비규제는 6억이니까 원주 6억짜리 아파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지금 다 조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도 웬만하면 조정이에요. 그래서 다 내는 거예요. 다 조사 대상이에요. 언제 그 등기가 날아오냐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정말 이게 행정이 빨라가지고 사서 2달 안에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사신 분들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도 나오더라고요. 자금 소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면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시기 전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자금 조달 계획서나 아니면 배우자 증여라든지 이런 자산 관련해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주맘 고정 댓글 보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